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벌써 이 방송이 혁신성장코리아 명칭을 갖고 시작한 지도 햇수로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이렇게 장수 동안 가는 데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인 호응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그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기업을 발굴해서 소개해 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유통의 그 IT 전문 기업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다올피플의 엄동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의 그 조지현 대표님을 대신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시청자분부터 말씀드리시죠.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다올피플 대표 엄동현입니다. 저희는 유통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올피플 오랜만에 순수 한글로 돼 있는 이런 그 기업을 모시게 된 것 같아요. 이 다올피플이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올피플은 하늘마다 복이 오는 사람들 뜻합니다. 네네. 다올은 직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고 피플은 제가 사람 중심의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다올피플로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통 IT 전문 서비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사업 내역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유통 IT 서비스라 하면 네네. 마케팅부터 판매, 물류, 배송, 그리고 고객, 클레임 관리까지.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은 온라인 쇼핑몰을 들 수가 있을 거고요. 네네. 이제 물류 쪽은 이제 창고에서 쓰는 PDA, 그리고 배송 쪽은 택배 기사분들이라든가 물류 창고 간에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핸드폰으로 운송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콜센터에서 쓰는 고객들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반품이라든가 불량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 관리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또 넓게 나아가서는 이제 고객 클레임이나 구매 성향에 따라서 마케팅적인 요소를 이제 최적화해가지고 고객 마케팅 요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 하면 유통에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한국경제TV 이 시간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이 나온 거로 또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시청자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는 유통, 보편화되어 있는 유통에 이렇게 사업하기가 창업을 꿈꾸는 게 쉽지 않았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뭐 강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유통이 과거 물물교환 시절부터 네네.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가 꾸준히 유지되는 한 유통 분야는 꾸준히 발전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이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유통도 발전이 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니즈가 점점 상세화될 거고 네네.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사실 그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기업도 유니콘 기업이라든가 예.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주식의 상장에서 대단히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환경에 맞춰서 실제로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까?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예, 그렇죠. 네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서 이제 2020년 초반에는 뭐 쿠팡이라든가 습닷컴이라든가 이제 굴제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작년부터는 물류나 배송 쪽, 특히 배송 쪽이 많이 프로젝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송을 빠르게 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배송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제 미래에는 퍼스널리제이션이라는 이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먼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을 사는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 고객 성향을 분석을 해서 우선적으로 제사 관련 음식의 행사에 관련된 뭐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는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휴지나 네네. 생필품들을 구매하는 분들께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쌍방향 이제 유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생소한 게 IT 유통, 유통은 유통 알겠는데 IT 유통 이런 분야는
사실 생소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한번 강의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IT 유통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유통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네네. 과거에는 이제 동네 마트를 가면 네네. 저희가 구매를 하거나 외상을 했을 때는 공책에 이렇게 수기로 적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불편하고 계속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 물 때까지 그렇죠. 그랬죠. 예. 네네.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걸 빠르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IT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서 많이 쓰는 포스기,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대라고 부르죠. 네네. 계산대를 도입을 하면서 상품 관리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고객 포인트 관리까지 네네. 이런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이 I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뭐 이 회사가 그렇다면요. 지금 추석된다. 그러면 AI 그 자료라든가 이런 그 알고리즘 돼서 사실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과를 어디서 가서 사야 되는지, 무슨 사과를 사야 되는지 이런 쪽에서 지금의 그 고객들의 성향을 이렇게 쫙 볼 때는 올해 추석에는 무슨 선물을 해야겠다. 뚝 치면 나온다면요. 그런 것 같이 겸언되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고객의 구매 성향을 네네. 영수증 데이터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 사람이 클릭했던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음. 군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다, 네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절 때는 과일에 관심이 많구나, 소고기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제품군을 나눠서 각각의 제품군별로 그리고 고객별로 해서 세분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큰 폭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세분화해서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꾸준히 그거를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유통 IT 서비스라면 많은 그 파트너사랑 같이 있어야 그게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울피플의 이렇게 지금 주요 파트너사 이런 것도 이제 시청자분한테 이 기업의 성장성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파트너사 중에 이제 주요 파트너사라고 네네. 하면 이제 주식회사 싱크엠이라고 있는데 싱크엠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는 웹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회사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고 네네. 이 싱크엠이라는 회사는 금융, 유통, 제조 그쪽에 이제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작은 기업일수록 기술력은 있지만 영업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코어를 해서 같이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 수준 이상으로 성과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네네. 계속 미래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 기업들과 다이렉트리 전문 네. 유통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아마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분명 고려를 하고 있지만 네네. 분명히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큰 프로젝트를 줄 때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를 같이 코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독창적인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유통업체를 대형 유통업체를 뚫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기술력이라든가 뭐 그런 포트폴리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대기업에서 조건 중에 이제 기업의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제한선이 있어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기술력이나 아니면 네.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 소개서를 만든다든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 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현재는 LG그룹 물류공사병 프로젝트에서 운송 모바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프로젝트는 좀 LG그룹 전체 계열사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PM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프로젝트 또한 지금 싱크엠이라는 모바일 플랫폼 회사하고 파트너로 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IT 분야라 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사실 한국의 시장만 제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IT의 그 어떤 하이 커넥션 속성, 연결성 속성으로 볼 때는 글로벌 속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마켓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뭐 이렇게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그런 걸 미리부터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로벌하게 보면 저희가 네네. 이제 배송 쪽은 우리나라가 특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배송 쪽 부분은 이제 해외 여러 기업들도 막 따라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널리제이션 네네. 그런 부분이 고객 특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네네. 분명 이제 구글도 구글 스틱을 이용해가지고 네.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말만 하면 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퍼스널리제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분명 저희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분명 존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특화된 퍼스널리제이션 서비스도 글로벌하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IT 유통 서비스 관련해서는 아마존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초기 인식들이 아마존이 전부 독점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인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뭐 배민이라든가 부릉이라든가 뭐 여기 다 아시죠? 네. 이렇게 굿방이라든가 이런 쪽이 왜 이렇게 우리가 후발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의 어떤 빠른 속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렇게 IT 유통 서비스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뭐 어떤 특이한 이런 요인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쿠팡을 예를 들면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쿠팡도 1차적으로는 아마존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거에 플러스 우리나라의 속성,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만큼 고객들이 확 올라갔죠. 가격 이제 젊은 층들은 가격보다는 내가 빨리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빨리 내 손에 쥐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쿠팡이 더 많이 급성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맨 처음엔 독과점처럼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있지만 그런 것들 배치마킹해서 자기 회사만의 특성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분명 성공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올 피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강점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시청자분한테 눈에 띄도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 젊은 회사입니다. 네네. 저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30에서 40대 정도 위치에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힘든 일 있을 때도 추진력 있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객사들과 신뢰관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IT 유통 서비스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이 기업을 들여다보니까 블록체인과 이렇게 서로 연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시청자분한테 와닿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 좀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네네. 어떻게 보면 유통 쪽에서는 결제 부분에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페이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그런 코인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건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포인트라든가 결제 포인트, 뭐 카카오페이 여러 페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에 대한 보안적인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누가 뭐 빼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기술이 그게 아주 그 생명이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이렇게 더 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도 IT 유통과 관련돼서 하는 것도 새롭게 들립니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력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력이라고 하면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성향 분석이 가장 좀 서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영수증일 수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분이 마이 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품 서치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뭐 이거에 따른 행사 부분을 많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고객의 진입하는 첫 페이지부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뭐 이 사이트를 관심도를 그냥 팍 부각한다는 그쵸.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건다라는 인식이 들면 당연히 고객의 인입수가 많아질 거고 인입이 많아진다는 거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매출이 증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 성장의 동심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창업 5년 차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신장 같은 거 이런 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맨 작년 기준으로 한 10억 좀 넘게 했었는데 네네.
재작년에는 한 2.5억이었습니다. 아, 2.5억, 2억 5천. 네네. 예, 2억 5천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급성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됐던 거는 저희 회사는 이제 기성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기업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니즈에 상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고객 니즈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력도 많이 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추후에 저희 뭐 광고를 많이 하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완수를 해야 다음 프로젝트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IT 하면 이제 여러 학교들이 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는 전통적으로 광운대학교가 IT 관련해서는 최대 강점을 갖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이렇게 우리 엄 대표님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이런 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저는 이제 광운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을 해가지고 네네. 졸업했고 그 다음 이제 M3 모바일 이제 M3 모바일에서 PDA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에서 IT 프로젝트 매니저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테스코 홈플러스 시절에 네네. 글로벌하게 유통 IT 시스템을 많이 접했었고 그 네네. 복잡도가 상당했습니다. 글로벌 유통 IT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유통 IT 시스템 점점 발전을 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IT 유통 전문 서비스의 그 다른 사업의 영역, 적용성 같은 거 이런 게가 이제 지금은 다오 피플로 유통 전문 서비스로 특화되고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는 사업이 이제 더 확장, 다른 분으로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네. 궤도가 밟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분야의 적용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유통 부분은 어디서든 다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네. 실례로 저희도 이제 작년에 이제 쿠쿠전자 쪽 시스템도 같이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제조 위주 했던 쿠쿠전자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ERP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유통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계속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이제 원천 산업이라고 했던 뭐 삼성중공업도 될 수가 있고 중공업 부분도 있고 제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기네 물품들 원자재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통의 기술들을 계속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유통의 부분이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기업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금 IT 유통 서비스 관련돼서 이렇게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배달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너무 상자라든가 포장이 심해서 굉장히 쓰레기라든가 또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CO2 가스라든가 이런 배출에 굉장히 또 역작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통 IT 서비스 분야에 다월피플 같은 이런 기술력을 이용해서 내가 제품을 구매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리테일을 하면 중앙에서 구매를 받아서 사실 소비자에게 가장 포장을 되지 않는 그 GS 뭐 이런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장 브랜치에 딱 하면 소비자들이 거기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포장 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과대 포장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뭐가 부작용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프랑스 출장 갔을 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택배를 하면 집 앞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프랑스 우체국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들을 이용해서 택배를 그쪽으로 배송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요 고객들이 직접 와서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고객 인식 변화도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택배는 바로 집 앞까지 배송이 되는데 만약에 동네 앞에 마트 아니 편의점까지만 갈 수 있는 노고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과대 포장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신선하게 보관했던 거를 바로 원자재 그대로만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 생각하는 게 네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신선 제품을 쓰면 주문하면 막 스티로폼에 아이스팩 많이 넣고 다니는데 네네. 기존에 이제 택배함 자체를 지자체와 같이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네. 아파트 단지의 택배함 자체를 신선 택배함을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냉동 차로 해가지고 아니면 신선 차로 이동해가지고 바로 신선 택배함에 넣는다라고 하면 네네. 굳이 각각 집 앞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팩이나 스티로폼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엄 대표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쪽에 있으셔서 그런지 IT 유통과 관련돼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고객 위크 포인트 같은 걸 잘해서 경영에 이렇게 잘 이렇게 첩경을 가신다 하는데요. 특별히 다올 피플을 이끌어가면서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경영 원칙 같은 거 이런 걸 좀 이렇게 차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스스로 당당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얼굴이 갖고 스스로 있고요. 당당하십니다. 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제 말이나 행동이 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당당해야 네네. 고객들을 대할 때도 신뢰감을 줄 수가 있고 네네.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 사업을 경영하는데 원칙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네. 제 뭐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랑과의 신의를 되게 중요시 해라고 늘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 간의 거래라든가 이렇게 네네. 사업을 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당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그런 것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IT 유통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도 선도 업체들의 어떤 독점성 이런 과정에서 후발 업체들에서 어떤 창의적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수한 인력 이런 것을 빼내기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도 뭐 아시다시피 네네. IT 인력 시장에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쪽에서는 이제 높은 연봉으로 이제 양질의 인력들을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좋은 직원들을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계속 모으는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이라든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장소를 그런 이벤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합니다. 네,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 그 기업에서 보면 작은 업체들이 독창적 아이디어로 인력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걸 호카닥 뺏어가면 사실 성장 사다리가 무섭게지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 어떤 의욕이라든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독점력이 심해지고 한국에서 오면 경제 및 물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좋은 쪽에 지실 것이고 희망을 갖고 이런 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교원 창업이라든가 또 졸업생이라든가 학생을 전체해서 아마 이사장님 이하 이런 쪽에 서로가 연결해서 그런 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인 방어막도 되고 자체적 인력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면 학교의 재원도 좀 이렇게 네. 충족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잠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도 뭐 광운대 네. 통해 가지고 산학협력재단이라든가 그쪽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사무실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이제 광운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네네. 뭐 3D 프린트라든가 뭐 다양하게 뭐 유통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네네. 뭐 컨설팅, 멘토링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못했던 사항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보시면서 앞으로의 그 다올 피플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엄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또 여쭙지 못한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올피플은 지금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축적된 노하우를 쌓아서 뭐 플랫폼 솔루션을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분들한테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저희 회사가 구리시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제 지역 사회와 협업을 해서 이제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와 공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나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회가 있으시면 다음 한번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